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고 있는 히든풋볼 K입니다. 춘몽은 이 단순한 향기를 넘어서 고객의 취향을 크리에이트하는 브랜드인데요. 처음 보셨죠? 광고주인 K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광고주인 처음인데 이제 제품은 써보기도 했고. 아 진짜? 네. 춘몽을 써봤어요? 차량용으로 써봤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떤가요? 향이 그냥 되게 깔끔하고 프레시하고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차량용으로 써봤습니다. 네, 이게 이 딥티크 조말론 케이스에 완벽 호환되는 차량용 방향제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교체가 편해요. 이거 뭐 따로 여기 그 송풍구에 막 빼고 끼고 할 필요가 없고 자석으로 이렇게 달아 놓으면 차량을 굉장히 좀 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차량에서 이제 뭐 냄새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쵸. 타고 내릴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방향제는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춘몽을 저희 히든풋볼 K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셔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리지널 대비 2배 이상 많은 아로마 비주로 오리지널보다 긴 지속 시간을 자랑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담배 냄새나 좀 안 좋은 냄새가 좀 차량에서 나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성에게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분들 또 오리지널과 똑같은 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춘몽과 좋은 향기로 오랫동안 차량에서 기분 좋은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춘몽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히든풋볼 K 라이브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경기와 굉장히 많은 방송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오늘 막방입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텐션을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래호 지금 처음 본 거죠? 네, 삐삐하고 처음 뵀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1라운드 1회차 방송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원희에게 회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색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댓글을 봤는데 김원일 시즌 아웃이라고 네.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안 나오죠. 저번 주에 안 나왔으니까 아. 시즌 아웃이냐. 네. 네. 이런 건데. 아니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댓글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주전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뭐 뒤에 있을 때나 뭐 앞에 있을 때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2주간 굉장히 좀 우울감은 있었다. 그래요? 나는 감독이 바뀌었나. 네. 지난 시즌에 저를 전 경기 선발 출장을 시켜준 감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올 시즌에는 갑자기 개막전에서 이제 벤치로 내리는. 그럼 이대로 계속 bench에 있다가 이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퇴출. 그러면서 굉장히 네.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뭐 지난 시즌을 저를 좀 돌아보면서 네. 올 시즌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선수 생활할 때도 사실 뭐 항상 뭐 벤치에 있나 주전으로 뛰나 교체로 들어가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었는데 네. 뛰다가 이렇게 이제 밀려나면 불안하거나 약간 좀 팀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을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을 안 했나요? 이 히든? 아니 그러니까 선수 때는 뭐 계속 밀리고 벤치에 계속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좀 밀린 느낌 났을 때 그러면 일단 뭐 감독한테 일단은 맞춰야죠. 일단 맞추고 일단은 맞추고 이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니까 네. 일단 감독한테 맞춰보고 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네. 그래도 이 티는 안 냅니다. 네. 조용하게 이제 하는 게 선수로서의 도리고 또 프로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을 찾아보기는 했었거든요. 주전에서 밀렸을 때는. 네. 그래서 간 게 이제 제주인가요 그때? 그렇죠. 네. 제가 살기 위해서 경기를 못 나갔기 때문에. 네. 잘 갔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좀 더 우울했던 게 지난 시즌에는 사실 여기서 주원 형이랑 막 슬기 그 누구야 성주 이렇게 셋이서 했잖아요. 근데 박비비님 오시는데 갑자기 나를 이제 후보 명단에 딱 네. 두는 거야. 내가 삐삐한테 밀리다니. 삐삐한테 밀린 게 아니지. 그래서 나는 네. 이 얼굴로 좀 이 선발 명단을 꾸렸나 네. 생각을 했죠. 근데 황재영님이 나보다 왁구가 나은 게 없거든. 근데 황재영님 딱 선발로 나오길래 살벌하더라고. 왁구는 또 제가 조금 앞서긴 하는데 이제 황재영 네. 선발로 나오길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황제랑 이제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회식하면서 황제하고 말을 놨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네, 근데 황제 왁구도 살벌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왁구가 솔직히 성주, 황제, 원일. 네.
아유, 다운이는 좋지. 괜찮지 깔끔하지. 예, 그래서 예, 왁구가 저도 이제 옛날 폼 찾고 있거든요 얼굴이. 예,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F4가 결성이 되고 있다. 예. F4요? 네. 저 금잔디. 괜찮은데요? 박잔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어디 이제 갔다 왔어요 중계? 저는 K리그 2 이제 충북 청주 수원 FC 경기 갔다 왔는데 네. K리그 2 중계하고 이제 K리그 1 경기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삐삐도 현장 갔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방송 잠깐 하고 네. 좀 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긴장되지 않았나요? 오늘 저번에는 인사칠에 왔다면은 어. 오늘은 아예 한 주 경기를 다 몰아보고 이제 프리뷰를 하는 거라 살짝 좀 떨리네요. 네.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 준비를 하고 이제 히든풋볼 K를 생각했을 때 삐삐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삐삐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네. 조금은 뭐 허당기 있는 질문 내지는 말이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방송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좋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난 시즌이나 좀 히든풋볼 K를 하면서 좀 딱딱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딱딱했죠. 네, 많이 딱딱하기도 했었고 하나하나 뭐 쪼개서 경기를 보기도 했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경기도 있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뭐 이슈만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네. 있고 뭔가 좀 스피드하게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이브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맞아. 지루한 면을 좀 없애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잖아요 항상 그 댓글에 나오는 거 양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하다 보면 팀들 뭐 한 라운드에는 좀 작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라운드에는 길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6 K리그 1라운드 각 경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던 경인 더비였습니다. 갔다 왔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어요? 굉장히 시작 전에는 엄청 뜨거웠지 않나. 네. 이게 전석이 매진될 전석 정도로 매진 관중이 맞아요. 많아서. 네, 엄청 뜨거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승으로 승격을 한 팀이다 보니까 홈이기도 해서 전석 매진에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무슨 그 뭐 하이파이브인가요? 뭐 챌린지?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이제 예. 시작했어요. 그건 뭐죠? 제가 이제 홈 팬 입장으로서 이제 홈 경기를 가는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파이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하이파이브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께 파이팅도 외치고 이제 굿즈 선물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어요. 좀 인천 구단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줬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름하고 마킹 제 아. 이름을 마킹한 유니폼. 인천 유니폼 와, 인천 유니폼 예쁘잖아. 여기 투어하시던데 네. 이상기 선수랑 네, 이상기 오. 선수님하고 네, 이제 경기장 투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기 손에 땀이 많았구나. 상기 손 아니, 손을 만져봤나요? 아니 악수를 했거든요. 네. 네. 저도 현장 가서 이상기 선수랑 악수를 했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났더라고요. 같이 원래 투어하시는 좀 거 봤어요. 투어를 하는 네.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투어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처음이시냐 하니까 처음이다라고 해서 오늘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사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승격을 해야 되니까 제가 패기다. 예.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는 왔다 하니까 하면서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패귀가 패배 귀신? 악귀 뭐 패배 패배, 네, 패배 뭐 귀신, 그런 패배 느낌인데 귀신. 패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도 하면서 갑자기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졌습니다. 심각하게 졌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디 가죠? 가나요? 일정인가요? 아마 2부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파주 수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 아. 좀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주 수원이면은 파주가 한번 그것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기를 봤는데 직접 가서 본 거잖아요. 네. 방송으로 간 건 아니고.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해설위원 교육 때문에 해설 중계석에서 지금 살짝 떨어져서 오른쪽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똑같이 중계랑 똑같이 이제
네. 야, 근데 너무 빡세게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라운드 내려가서 네. 감독님들도 다 만나보고, 네, 같이 만나고. 네, 그리고 네. 선수들도 한 번씩 뭐 인사도 좀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되게 네. 다이렉트하게 이제 야생에서 시작했고 네. 원일이 형은 이제 바로 캐릭 1을 하시기 때문에 네. 교육이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교육 누구한테 받나요? 여기 그 왁구 살벌하신 분, 누구요? 황재영님, 그리고 그리고 수빈이, 네. 그리고 박봉석 캐스터, 네. 그리고 이광영 형님, 현영민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교육을 하는 분들의 면면이 너무 화려한데 교수님들이죠. 네. 네, 베테랑 또 그 해설위원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할 거 아니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아, 주원 형이 지적한 거 그대로 나와요. 뭐요? 말 좀 빨리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중계 템포가 빠른데 하다가 이제 그 흐름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좀 많은 코칭을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부터도 그런 거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죠. 조금은 말이 씹혀도 괜찮으니까 네. 템포를 좀 이어가는 그런 방법.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네.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원일이가 이제 해설 교육을 잘 받고 하다 보면 이 히드풋볼 K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방송이 좀 빨라지겠죠. 끝나는 시간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은 서울이 실전 경기를 아침을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템포라든지 뭐 경기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시즌 개막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고 좀 압박을 받는 그런 후방에서 빌드업하다가 뭐 끊어지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좀 그리고 캐리건 복귀 무대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서울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펼치면서 뭐 송민규 선수의 득점이라든지 조영욱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많은 그 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인천, 물론 한 시즌 만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인천의 경기였기 때문에 인천의 이제 홈팬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이제 인천이 원하는 대로 경기는 좀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뭔가 이제 이색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 김동준 주심이 이동준 주심 네. 죄송합니다. 네. 이동준 주심이 그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교체가 돼. 대기실가 됐잖아요. 올 대기실로. 시즌 1호 교체. 네. 선수보다 제일 빨리 교체된 게 이제 이동준 주심이 네. 교체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동준 주심이 지난 시즌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VR 볼 상황에서 보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북에게도 큰 항의를 받았었던 그쵸. 그런 제주와 전북 경기였었죠. 그 경기가 있었는데 할 때부터 좀 부담이 있었나요? 이동준 주심이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담감에 좀 부상을 당했나? 네, 멋지대였던. 심판 교체는 사실 처음 보긴 하거든요. 저도 저도 처음 했었고 봐요. 네. 네. 경기에서 처음 보는데 대기심이 이제 빠르게 경기를 수습하면서 그래도 이제 경기를 잘 치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근육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리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팠을 때는 교체가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심판 교체가 좀 1호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면서 새로운 이제 주심 대기심으로 교체가 됐는데 송민석 주심이 들어왔습니다. 송민석. 송민석 주심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약간 전반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명순과 송민규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봐요?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요. 네. 거의 날아가듯이 그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네. 불어도 네. 괜찮았을 것 같다. 요 정도. 네, 저는 좀, 100% PK. 네. 오, 네, 저는 그러면 저는 이제 50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송민석 주심의 판단에 네.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완전히 볼을 김명순이 이제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잡고 있었고 사실 뒤에서 그냥 그쵸. 미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몇 번 저도 그 장면 돌려봤었는데 100% PK여서 그러니까 심판들이 어떻게 리뷰를 할지 모르겠어요. K리그 또 리뷰를 하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하고 리뷰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몸싸움에서 넘어진 게 아니고 뒤에서 그래서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밀었기 때문에 이걸 왜 PK를 안 불었지? 좀 궁금한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뭔가 보면 그 1라운드를 지켜봤을 때 VAR실에서 뭔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VAR실 성향에 따라서. 온필드를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온필드를 확인을 안 하고 네. 어쨌든 멈춰 있다가 그냥
그렇죠. 듣기만- 듣기만 하고 끝난 그러니까 거지. 여기서 이제 별다르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온필드로 체크를 안 했겠죠, 사실. 저는 그냥 VOR실과 주심과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았었고 다 잘못했다. 이거는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 득점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인천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는 좀 안 느껴져요. 그렇죠. 경기 리듬이 조금 좋지 네.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인천이 준비해왔던 이제 플랜 A 후방에서 빌드업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골키퍼라든지 센터백들의 선택들이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FE 서울이 굉장히 좀 좋은 압박을 가져가서 경기를 잘 치렀다기보다 인천이 후방에서 너무 이제 리듬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실점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FE 서울도 이제 압박도 가져가고 풀백들을 좁혀서 활용하면서 측면 자원들을 좀 넓게 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천이 후방에서 조금 아쉽게 자멸했었던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손민규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이제 거기도 사실 분명히 김건희 선수가 한번 그쵸. 막아낼 수 있는 네, 장면이 네. 있었는데. 네. 원래 김건희 선수였더라면 이제 커팅을 한다든지 한번 버틴다든지 경합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침착함을 유지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쉽고, 뭐 조용 선수의 득점은 사실 개인의 퀄리티가 워낙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후방 빌드업에 대한 선택들이 너무나 아쉬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강등되는 시즌에 김건희 선수를 보고 올해 첫 경기를 딱 봤잖아요. 근데 전반전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많이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실수, 그 실점 장면에서 그 상황이 나온 이후에는 급격히 좀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부담을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어야 한 단계 진짜 포텐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지 한 단계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비자, 이케르, 또 바베츠와 로스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활약은 어땠는지. 일단 제가 뭐 바베츠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아, 네. 지난 시즌에 서울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90분 동안 내내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한 30경기 선발의 명단에 딱 바꿔가는 미드필더가 기성용 선수 이적 이후에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베츠 선수가 들어오면서 아, 이 친구는 이제 공무원이다. F서울의 공무원 미드필더 같은 느낌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느낌으로 계속 90분을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미드필더가 딱 들어왔구나 네, 라는 느낌이 좋다. 있었는데 퇴장을 당했죠. 병가로 이제 조기 퇴근. 네, 네. 바베츠. 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김기동 감독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본인의 현역 시절의 등번호인 6번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6번을 줬고 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선수 시절에 항상 유니폼을 쇼트에 넣고 뛰었거든요. 네. 배바지. 배바지. 네, 네. 배바지 뛰었는데 유일하게 22명의 선수 중 바베츠 선수만 배바지를 했어. 그건 내가 볼 때 감독이 야 너 집어넣어. 이런 느낌으로 그 갔기 정도로?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드필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볼이 계속 나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중앙 수비랑 바베츠를 삼각형으로 계속해서 볼을 네. 돌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 김기동 감독의 그 전술에 있어서는 아마 바베츠 선수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골키퍼니까 구성윤하고 무고사 그 장면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는 좀 참았다가 어필을 하고 이제 파울을 얻어내고 차지 않았었는데 요즘 골키퍼들은 그냥 갖다 바로 맞추듯이 차버리잖아요. 네. 차더라고요. 그냥 너무 막으면 역스킥을 제어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도 사실 무고사 선수가 나중에 등에 맞고 득점이 됐을 때는 파울이 아니지 않냐라고 어필하시는 네. 팬분들이 많았었는데 1차적으로 관여를 하고 2차적으로 이제 비켜 나갔지만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고 요즘에 골키퍼도 열받아서 좀 맞추면서 강하게 차버리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걸 차려다가 이제 참았는데. 그쵸, 그쵸. 네. 네,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불어주니까. 네, 그렇죠. 네, VR도 있고. 그렇죠. 거의 다 네. 파울을 불어주기 때문에 강하게 좀 제스처를 취한다. 네. 근데 뭐 채팅창에서는 좀 텀이 너무 길지 않았냐. 약간 약간의. 네,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 뭐 조금은 심판 판정이 있어서 분명 아쉬운 점은 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송민규 그 파울 장면도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지만 그 충돌 장면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가장 그 새로 영입된 선수 중에 좀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정치인 선수도 있습니다. 정치인 선수 좋았나요? 경기를 만났거든요. 네.
만났어요? 네, 정치인 대리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공약을 받아왔습니다. 무슨 공약? 네? 올 시즌 10개의 공격 포인트에 대한 공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약속을 하고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하겠다. 네. 정치인의 10개의 공격 포인트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인 선수가 우리가 지난 시즌에 히드풋볼 K에서 이런저런 얘기한 걸 알고 있나? 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슈팅 연습 많이 해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10개의 공격 포인트 하고, 히든 풋볼 그 초대석으로 한번. 괜찮습니다. 초대하시죠. 너무 네. 좋습니다. 10개 하면 초대하는 네. 걸로. 네. 이충윤 선수도 또 교체 투입됐었고. 네네. 이준호 선수도 굉장히 좀 교체 투입됐었는데, 일단 인천 경기를 보면 좌우 측면에서 뭔가 이 탱커 같은 느낌의 공격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힘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정신 선수가 들어와서 좀 그 역할을 좀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킥도 그 정신 선수 발에서 네. 떠나서 크로스도 올려줬고 기대되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개막전에 걸맞는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인데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경기 보는데 조금 인천 팬 입장으로 인천 팬, 입장으로 여자 바꿔- 홈 입장으로 네, 바꿔. 홈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니 특히나 전반전에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고 득점으로 못 이어졌는데 이제 후반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지고 있는데도 뒤로 계속 뒤로 빼는 이 무빙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여기서 또 수비 실책 그러니까 이제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퇴장을 당했을 때가 네. 추가 시간 6분 받았을 때 이제 또 저희가 PK를 받고 넣고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코너킥에서 또 파였어요 잔디가. 아.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때려야 된다 무조건 무고사의 때려요? 앞쪽까지 갖다 줘야 네. 된다 뻥축구 해야 된다 이제 지고 있으니까요 했는데도 뒤로 가더라고요. 그 저랑 같은 장면 봤네요. 네, 그래서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뭐 해라고 엄청 많이 외쳤는데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약속된 좋은 질문이에요. 저 되게 좋은 네.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백패스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축구 팬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인천은 계속 서울을 이제 공간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FC 서울 선수들을 좀 끌어낸다 네. 그런 관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밀고 나와서 킥이 좋은 선수들이 무고사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미스가 나온 장면일 수도 있고. 네. 아니 근데 그 삐삐님이 보신 거는 그거 같아. 마지막에 그 킥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드리블로서 막 그건 두세 미스였던 명을 것 막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드리블을 하면 네. 모르겠는데 그건- 뒤에다가 패스를 그건 주니까 일단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야. 마지막은 미스 같아요. 맞아. 그 네. 장면은. 그냥 경기를 보면 아직 3월 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가 좀 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잔디가 이제 좋은 구장이 사실 1라운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경기를 보더라도. 그래도 조금 날씨 좋아지면 괜찮겠구나라는 구장들이 있는데 근데 잔디 얘기는 좀 지나고 네, 나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매번 하니까 정말 잔디 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욱 선수의 득점. 이런 식의 득점이면 FC서울 팬들은 기대가 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좀 꾸준히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좀 지난 시즌에는 좀 늦게 터졌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딱 시작하자마자 터졌고 골도 딱 등번호도 쩔긴 했어. 예. 지난 시즌에 9번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18번으로 바꿨다. 맞아요. 네. 바꿨어요. 욕할 거면 이제 내 등번호로 욕해라. 네. 네. 그런 지난 시즌 느낌이네요. 욕 좀 많이 먹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등번호를 18번으로 바꾸면서 이제 18번 조용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 시즌 좀 기대가 됩니다. 좀 골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조용 선수 입장에서는 산뜻하게 시즌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채팅창에서도 나오지만 좀 꾸준히 좀 해라 영우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 한 10개 이상을 해준다면 골을 10개 이상 넣어준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막 몰아치기 하거나 막판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할 때 순도 높은 득점을 해준다면은 FC 서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조용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승격팀인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부 리그에서 잘 버텨냈던 인천이었지만 처음으로 강등을 당하고 다시 승격을 했는데 첫 경기는 홈에서 또 경인 더비 중요한 경기에서 별로 좋지 못했다. 분명히 윤정 감독은 속이 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어수선한 장면도 많았었고 그러나 새로 이적해온 송민규의 득점 그리고 뭐 조용 선수의 또 멋진 득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을 치르면서
또 그 구정컵이었나요? 네, 무조건 네, 다녔죠. 치르면서 서울 팬들이 굉장히 불안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을 조금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1라운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울산 대 강원 경기였는데요. 야구 거의 없는 선수 취급을 받았던 야구가 멀티골을 득점을 했었고 쉽지 않은 팀 그리고 시즌 전에 우리가 프리뷰 했을 때 강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했었는데 그렇죠.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3대1로 가물치가 물치볼. 네 곰의 물속에서 연어를 잡으려고 했던 곰이었지만 물속에서 가물치가 민물인가요? 네, 민물. 바다에서 살 것 같은데. 네. 좀 강할 것 같아. 곰의 발가락을 물었어요. 아이고. 3개나 물었습니다. 가물치가. 근데 가물치 진짜 그 악어가 힘이 세잖아요. 네. 맞죠? 제가 생각하는 가물치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아무튼 팔딱팔딱 하는. 네, 그 가물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홈에서 이제 야구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2득점 만들어내고 이희균 선수의 득점. 강원이 이제 아브달라 선수가 한 골을 따라잡긴 했었지만 강원은 사실 저희가 시즌 전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팀적인 대응이 사실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정경 감독이 수비도 팀으로 공격도 팀으로 하지만 박스 근처 갔을 때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득점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울산은 사실 선수 개인의 퀄리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현택이라든지 최석현 이 풀백들의 에너지 레벨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동경, 보야니치, 이규성 이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라인은 사실 이 경기에서는 없었다. 강원의 조그만한 공간이 나오더라도 이 세 선수가 득점을 하기 전에 풀어나오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했었던 퀄리티를 통해서 이제 득점을 나왔었다. 근데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규성과 보야니치, 이동경 괜찮죠. 근데 그러면은 이 세 선수 중에 어느 한 선수는 좀 단단함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규성 선수가 해주는 건가요? 단단함? 그러니까 뭐랄까 수비적인 역할. 수비적인 역할이죠. 네. 수비적인 역할은 세 명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중원이 이제 빵꾸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풀백들까지도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찬스가 났을 때 강원이 그 후방에 대한 공간들을 좀 잘 살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역으로 이제 울산은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강원은 박스 근처에서의 사실 선택들이 좋진 못했었거든요. 수비적으로 대응도 사실 첫 골이 들어갔을 때도 울산에 좀 행운성의 득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은 팀적으로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강용구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좀 게임 체인저 역할도 했었고 근데 중원에서 봤을 때 이유현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고 지난 시즌부터 좀 아쉬웠었던 이제 왼쪽 윙에 대한 사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울산도 잔디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보야니치와 이동경은 얘기해준 대로 이 창의성이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축구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떤 느낌이었나? 저는 되게 이동경 선수를 원래 좋아했었고요. 어. 국대에 사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김천 경기도 제가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이동준 선수랑 같이 눈에 엄청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보야니치랑 이동경이 중원 플레이가 잘 되니까 측면에 페드링요도 잘 받아줬었던 맞아, 것 맞아. 같고 그리고 야구의 존재감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뒤에 최석현 선수의 수비 또 야물딱졌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울산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네, 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시작한 지 이제 30분 됐거든요. 네. 굉장히 방송을 잘하네요. 예? 축구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숨을 얘기 그러니까요.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네. 이게 맞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그걸 떠나서 당연히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걸 논할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축구 얘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 본인의 노트를 살짝 좀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울산 경기를 네, 조금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애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듣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쵸, 그쵸. 네. 다행이다. 준비를 잘해온 삐삐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감사합니다. 네. 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경과 보야니치. 네. 근데 이규성 얘기를 계속 했는데 왜냐하면 상대방 중원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경기를 솔직히 풀 경기를 못 봤어요. 예, 타이밍이 안 맞아서 풀 경기를 못 봤는데 뭔가 중원에서의 이제 쓸어 담을 수 있는 수비력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확실하다면 이동경 보야니치는 K리그 못 막지. 최고다. 그쵸.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규성이 그래도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볼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재익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었거든요. 이재익과 최석형과 이 조현택 선수 이 세 명의 에너지 레벨로 그 뒷공간을 조금 커버를 했었던 것 같고 벤지 선수도 교체로 들어왔을 때 네. 스피드도 있고 좀 인상적이긴 했었어요. 어허.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살아나고 9번 자리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울산 HD가 사실 좋은 선택을 1라운드에 했었던 건 그러니까 잘 안 됐었던 이제 후방 빌드업을 좀 버렸던 것 같아요. 상대 진영에서 때려놓고 높은 지역에서 싸워서 뺏어서 쇼카운터로 득점을 하기 위한 패턴 자체가 좀 먹혀들면서 홈에서 좀 행운도 따랐었고 네. 3대1로 승리를 좀 따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선수는 야구겠죠.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강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골을 넣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세레모니를 했던 뭐 코너플레 가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더만요. 그 정도로 이제 야구 선수의 셀러브레이션을 봤을 때 강원 팬들은 정말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야구를 보면서 이제 뭐 제가 뭐 전임 감독들이 뭐 어땠다 저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굴 만나냐에 대해서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터지고 안 터지고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임대까지 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또 진짜 강원 시절의 야구를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올 시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맨날 가물치가 아니라 김현석 감독이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요. 옛날에는요. 골 진짜 많이 넣는 많이 감독이에요. 넣었죠. 여러분 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 얼굴이 없어요. 지금 그 얼굴에. 왜인가요?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두 개 다 되는 선수였죠. 옛날에는 주름도 많았어 이렇게 뭐 지금도 나이가 있으니까 주름이 있으시지만 그 주름이 옛날보다 더 없어. 나이가 더 들었는데 왜?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자체 보톡스를 맞으셨어. 그 정도로 그랬는데 옛날 골 엄청나게 많이 넣는 감독입니다. 그쵸. 초 레전드 감독이에요 사실 울산에서. 근데 이제 그분 어쨌든 스트라이커 출신이니까 야구와 어떤 결이 좀 맞으면 좋은 튜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야구 같은 경우는 이 공격수잖아요. 근데 이미 K리그에서 적응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수비적인 부분만 조금만 덜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거머쥐고 홀더 플레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울산이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정경호 감독은 또 아침에서 중요한 역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좀 다운되면 안 되는데 꽤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메인에 대한 사실 지난 시즌부터 메인 공격수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라운드도 중요하긴 하지만 ACL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김현석 감독이 앞서 말씀대로 이제 스트라이커 출신이니까 스트라이커들을 잘 만져요. 득점을 하게끔 야구 선수를 1라운드부터 2득점하게 변신을 시켰기 때문에 말컹 선수도 조금 살려보면서 울산이 좀 앞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1라운드 때 사실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컹이 만약에 살 좀 빼고 제 컨디션이라고 하면 야구하고 말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투톱 들어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동경, 말컹, 야구 이렇게 3명하고 나머지 수비만 해야죠.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되지. 중앙에서 그냥 파괴력이 엄청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해외 축구를 봐도 뭔가 이제 이전에 볼 소유하고 티키타카 패스 많이 주고받고 이런 거에서 많이 변화돼서 그쵸. 굉장히 좀 그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한 파워풀한 약간 그런 축구로 이제 그 클래식한 느낌으로 다시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쵸. 맞아. 이번 경기도 네. 울산이 잘 된 게 이제 후방에서 좀 지키면서 역습 형태로 볼점을 내주면서 역습 형태로 갔던 게 강원을 좀 3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야구가 있는 그리고 중원에서 보얀시나 이동경이 버티고 있는 울산에 비해서 강원 FC의 앞쪽을 본다면은 뭐 김대원, 박상혁, 모재현 당연히 뭐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선수들,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뭔가 힘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박상혁 선수도 그렇고 김대현 선수도 기대만큼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었죠. 아니었었고 모재현 선수는 그래도 조금 번뜩이는 장면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강원은 이제 수비보다는 3실점을 하긴 했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득점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울산의 카운터는 앞서 원희룡 말대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카운터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잘 좀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교체 투입돼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경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칭찬을 하는 모습이었었고 일단 이 정경 감독이 개막전에서 패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아침이다. 그쵸. 일단 8강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막전이기도 했었고 인터뷰에서 뭔가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쵸.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왜냐면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모습도 느껴졌었고요. 김현석 감독은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울컥한 느낌이 있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 레전드로서 이제 울산 감독을 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감독, 대학교 감독, 뭐 사무국 1 그리고 K리그 2를 거쳐서 K리그 1 본인 자신이 굉장히 잘했었던 울산 HD가 어려웠을 때 돌아와서 그래도 K리그 1 무대에서의 승리는 굉장히 좀 감동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히든풋볼 K에도 나왔었던 수혁이 형 골키퍼 조수혁 선수의 또 경기 전에 또 은퇴식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거의 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넘버원 골키퍼를 다 기억을 했을 때 그쵸. 넘버 2로서 오랫동안 큰 클럽에서 자리를 지켰던 조수혁 그쵸. 선수 아마 기억이 많이 남지 네. 않을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키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넘버 2를 생각할 때는 이 선수가 생각날 겁니다. 그쵸. 넘버 2 골키퍼 조수혁입니다. 네. 이것도 대단한 거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넘버 3, 넘버 4를 경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수혁이 형은 굉장히 좀 제가 좋아했던 골키퍼로서 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수혁 선수가 가끔씩 나왔을 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 HD ACL 우승을 어쨌든 그치. 굉장히 잘해줬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 나름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강원은 아침에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울산은 예상외로 왜냐면 굉장히 좀 팀이 실력 외로 축구 외쪽으로 어수선했고 흔들렸던 팀이었기 때문에 개막전에 이걸 다 잡지 않으면은 그 좋지 않은 분위기가 쭉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김천 대 포항 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프리뷰 시간에도 주승진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김천의 축구도 포항을 물론 이제 무승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홈에서 굉장히 포항을 힘들게 했다. 네. 예. 김천만 가면 선수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씩 올라서는 건 올 시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주승진 감독이 확실히 사사히 딱 서가지고 지키면서 역습으로 딱 형태로 나가는 거는 지난 시즌에 정경윤 감독이 해왔던 패턴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왔고 뭐 선수는 바뀌었지만 본인의 뭔가의 그런 게임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수들이 좀 잘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지난 시즌에 해왔던 빌드업 구조랑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센터백 이 신강훈이 좀 좁히면서 3명에서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기보다는 김천과의 경기에서는 양쪽 측면 풀백들이 완전히 안으로 좁히면서 그 후방 지역에서 약간 론도 패스 게임 하듯이 계속해서 센터백들이 볼을 빨리 안 차고 계속 거머쥐고 있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측면으로 좀 뿌려 나가는 그런 패턴을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패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쵸. 완성도가 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시도를 계속해서 해볼 만하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희망은 봤었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네, 포항 입장에서. 근데 포항 입장에서는 그 오베르단의 공백이 역시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오베르단 선수가 있었다면 한 명 정도는 탈압박 이후에 전방으로 빠르게 뿌려주면서 본인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베르단의 공백은 조금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켄토라는 선수가 새롭게 영입됐잖아요. 네. 어땠어요? 뭐 많이 뛰어주고 뭐 굳은 일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뭔가 번뜩이는 뭐 하나 이렇게 베껴 나가면서 주고받고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토 선수의 잠깐의 어떤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선수의 약간 모르겠어요. 한 경기만 보고 잠깐의 장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조금 그 니폰 깡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깡이 있었는데 있어요. 네. 중원에서 본인이 약간 파울 한번 딱, 비슷한 맞아. 장면을 당하고 나서 휘슬이 안 불리고 나서 바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되게 거칠게 들어갔었거든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한번 자기가 파울인 것 같은데 에이씨 하면서 달라붙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딱 내려고 나왔자마자 바닥에 침을 딱 뱉더라고. 했는데 이제 선수들 김천 선수들 와가지고 막 맞아. 이렇게 막 미는 장면이 있는데 막 전혀 밀리지 않네. 그냥 약간 좀 깡다구가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개막전에서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아, 그래? 기세에 밀리면 안 되기 네. 때문에 경고 하나 받더라도 본인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들어가는. 거기서 안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서 기세에 완전히 밀려버리고. 거기서 이제 켄투 선수가 좀 자중을 한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이제 거기서 한번 하고 네가 뭐 더 아까 하는데. 너 했잖아 하면서 빠가로 싸웠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럼 거기서 또 자제를 하더라고. 거기서 자제. 네. 스미마생 이제 자제합시다. 이렇게. 네, 이 경기도 봤어요? 네, 봤습니다. 다 봤어. 근데 조금 빨리 돌려봤어요. 오. 네. 근데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봐서는 그 맛이 약간 좀 떨어져. 떨어지는 그건 맞아. 대단해. 그래서 정말 돌려보면 이 나가는 장면이나 그래도 어쨌든 뭐 다 의미가 있는 장면이겠지만 네. 우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또 네. 필요한 장면도 있잖아. 그쵸, 그딱 돌려서 보면 또 시간 되게 많이 길진 않아요, 네. 사실. 네. 예. 맞아요. 거기다 네. 이제 또 나중에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시면 네. 그 다 보이는 거 있어요. 택티컬 뷰. 택티컬 캠이 있어. 그게 그걸 좀 아이디를 받으셔가지고 비프로라고. 연맹 쪽에서 비프로라고 네. 이제 아예 다 이제 골키퍼가 뭐 하고 있는 거 중계 방송하면은 이제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전문적이어서 소리가 안 근데 나니까. 보고 싶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아니, 가셔야지 아니, 이제 너무 히든 소리가 안 KS 이 나니까. 정도까지는. 근데 소리가 안 아이디어 나요. 아니, 열정이 지금 있으시니까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소리가 안 네. 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선배님께서- 권한은 없습니다. 없으신데 이거 준다고 하시는 그런 게 거구나. 있다. 알려주신 거구나.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뭔가 아무래도 팀 특성상인지 모르겠는데 김천이 굉장히 터프가이잖아요. 다들 되게 터프하고 탈압박도 좋았고 전개나 수비도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무승부로 끝난 건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 왜 무승부로 끝나? 네. 어떻게 그렇잖아. 했어야 왜냐면 네. 잘하고 했는데 잘했는데. 왜 무승부로 끝났냐.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에 비하면. 그 마지막에 그 이건희 선수가 예. 득점을 넣었더라고 한다면 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득점을 넣었더라고 한다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포항에 이제 또 전민강이라는 그 센터백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뚫기에는 쉽지 않았다. 포항 수비가 좋았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조금 또 뒷공간으로 침투가 됐을 때 그 전민강이라든지 박찬현 선수가 파울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진짜 요만큼만 앞섰어도 페널티킥이 됐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그치. 조금 운적으로 운적인 좀 요소도 있었고. 따랐다. 네. 이렇게 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한 5라운드 정도 지나면 네. 원일이가 방송 끝나고 삐삐 잠깐만 일로 와봐. 삐삐가 내 질문할 때 너도 이제 좀 알잖아. 네. 이게 내가 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약간 예측되게 좀 그런 그 질문이 있으니까 조금만 네, 삐삐 좀 자제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 많이 해주세요. 좀 네.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할게요. 아, 네. 이게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약간 득점력이 있고 뭔가 다른 차원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외국인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 있으면은 여기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쵸, 그쵸. 이거는 김천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네. 올 시즌 김천에서 기대할 만한 선수는 이 제주에서 저점 매수를 했죠. 5만 원대 샀어요. 이건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네, 내가 네. 볼 때 김천 그 이건희 선수가 제주에서 5만 원대 사서 김천 제대하면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네, 삼성 네. 주가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도 제주가 5만 원대 사서 20만 원으로 지금 오. 될 것 같다. 네. 김천 제대 이후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 주가 좀 있나요? 주식? 없습니다. 있나 본데? 네. 위에 있네. 없고 원래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있었는데 팔았고 지금 현재상 그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아 상황. 그래요? 네 있었는데 팔았어요?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떨어지고 있어요. 하하. 아직 있었는데 혹시 이거 얘기했을 때 약간 좀 움찔움찔거린 게 혹시 뭐 그 아내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모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조승진 감독의 축구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풀백들이 전진해서 압박하는 장면들 그리고 전환도 굉장히 빨랐었고 소유도 되고 카운터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맞게 1선, 2선, 3선에 있어서 밸런스를 좀 잘 잡았던 경기였던 것 같고 김천이 조금 더 우세하게 경기를 치렀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이건희 선수의 이제 골대 맞는 슈팅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박찬현 선수 퇴장에 있어서 원희룡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치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포항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잡으면서 잘 이제 견제를 하면서 잘 막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포항도 사실 득점에 있어서 경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측면에서의 빌드업은 좀 시도해 볼 법했지만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항은 이제 백스리도 그렇고 백포도 이제 플랜 A, 플랜 B를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좀 적응을 하겠다. 하지만 오베르단의 공백은 굉장히 크게 좀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네. 그 트란지스카 골 넣었잖아요. 그거는 되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왜 걔는 왜 그 항상 그 포항 같은 경우는 키 큰 사람이 왜 계속 왼쪽에 가 있는 거야? 이질감이 들잖아. 조르지도 왼쪽이고 그렇죠. 네. 트란지스카도 나 중앙에서 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효재가 계속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조르지가 있으면 이제 가운데로 오겠지. 가운데로 또 네, 그럴 수 있겠지. 호재를 구원 자리에 쓰니까. 아니, 네. 근데 뭔가 이게 둘로 가면 뭔가 또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득점했을 때 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닝호가 이제 크로스 올렸을 때 이호재를 보고 올렸다고 저는 보는데 주닝호 오른발이어가지고 트렌지스카한테 행운성의 득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닝료는 보고 올리고 뭐고 할 그 지금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지. 주닝료가 지금 뭘 야, 주인을 지난 시즌에도 득점했잖아, 결국. 득점하고 좋았잖아. 아니에요. 너무 그 공을 들였어. 주닝료 같은 거 지난 시즌에. 너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뭔가 이 누구라도 들어가라, 맞고 들어가라. 요런 오히려 크로스를 마음을 올려. 편하게. 그렇죠. 약간 중심을 대충 갖다 빼니까. 놓은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이호재를 지나치면서 트란지스카한테 딱 걸리면서 기가 막힌 크로스가 야,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올려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시도를 맞아요. 안 하는 선수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주닝료 같은 멘탈이 아니라 다른 멘탈이었으면 그 뒤로 간다고. 근데 멘탈이 좋으니까 본인이 막히더라도 앞으로 가도 어떻게든 시도를 하는 아하. 그런 주닝료 선수의 그 멘탈. 네. 올 시즌에 좀 더욱더 좀 터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박태환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그쵸, 그쵸. 좀 네. 얘기를 했었고 이제 1라운드니까 2라운드에 준비를 잘하겠다라는 거.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이게 100% 몸이 아니어 보였다. 근데 기성용 선수를 90분 풀타임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박태환 감독은 출장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뛰었을 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있었을 때 기성용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중원을 꾸리느냐. 오베른도 없는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또 기성용 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그 시나리오도 분명히 박태환 감독은 네.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는 또 약간 화수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린 선수들. 김용학, 황성웅, 그리고 황재한. 뭔가 터질 것 같은 선수들이어서 올 시즌 한번 1라운드였지만 다음 라운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부천 경기인데요. 야, 이거는 부천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도 K리그 1 무대에서의 첫 승이고 좀 스토리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낭만 합격이다. 부천도 K리그 1 무대에서의 낭만 합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북을 상대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기를 봤을 때 전북이 그렇게까지 주도를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부천이 전북을 상대로 원정에 가서 굉장히 강팀이기 때문에 전반전은 조금 수비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5-4-1 내지는 5-2-3 뭐 백파이브를 가동을 해서 제 예상을 해보면 한 후반전 60분 때까지는 좀 버티는 형태로 경기를 좀 실점을 하더라도 리듬을 잃지 않고 경기를 하자라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전반 초반에 김승민 선수가 이제 부상 나오면서 갈레고 선수가 좀 빠르게 투입이 됐잖아요. 그게 오히려 좋은 시나리오로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네, 득점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제 흐름이 부상을 좋았다. 당하면서 네. 교체 아웃이 빨리 됐는데 김승민 선수가 나가고 갈레고가 들어왔고. 네. 야, 갈레고 복권이 터지나요? 갈레고의 전방에서의 지켜주고 패스하고 득점하는 건 사실 바사니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바사니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레고 선수의 움직임은 바산이가 왜 안 보여? 졸라 잘 보이더만. 잘했는데 뭔 소리야? 거의 패스를, 수준이더만. 잘했는데 네. 저는 갈레고 선수가 갈레고가 12시였어. 더 잘했죠. 사실 이제 네. 뭐지? 컨디션이 높았다. 컨디션이 높았다. 이나 경기에서는 좀 눈에 띄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네. 갈레고가 못한 게 아니 아니고. 원래 항상 갈레고는 눈에 띄어요. 턴오버 상황에서도 눈에 띄고 네. 뭐 산으로 차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데 이날은 진짜 득점 장면에서 골을 넣어주고 네. 드리블 탈압박도 굉장히 좀 다시 볼 만큼 네. 이 갈레고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전반전 내용에서 이동준 선수가 골 득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천이 이제 승격팀이고 전북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특히나 지난 슈퍼컵에서 대전과의 경기에서 전북이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띄울 수 있는 상황. 그럼 이 장면까지 본다면 야 이거 전북 부천 큰일 났다. 역부족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박지수 선수의 실수 그거를 갈레고가 따내서 득점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수가 전반전에는 제일 크리티컬했다. 그쵸.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 선수의 미스도 있었지만 송범근이 이제 조금 나와 있다가 네, 백스텝을 가져갔을 때 위치 선정 사실은 약간의 아쉬움은 각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북 팬들이 가장 박지 선수의 실수보다 더 아쉬워하는 건 김진규 선수의 수비로 전환했을 때 이 수비 전환 폼이 사실 굉장히 늦었었거든요. 이동주 선수가 세트 피스로 그래도 이득점 만들어냈잖아요. 후반전에 또 이제 네. 바로 넣었죠. 네, 그러면서 2대1. 네. 네. 그러니까 부천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세트피스에서의 수비가 이제 동계훈련 때도 그렇고 약간의 좀 아쉬움으로 있었는데 1라운드 때 그게 좀 이어졌던 것 같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득점,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정종현 감독이 팩파이브를 상대로 이제 지공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파이법에 대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좀 보여졌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가져가야 될지 소유를 통해서 측면 패턴을 통해서 아니면 못다의 머리를 이용해야 될지 뭐 후반전에는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티아고 들어오고 박스 타격이 되긴 했었지만 백동규 들어오고 백동규 선수가 이제 사실 커버를 잘해주면서 높이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싸워줬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천이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면서 갈레거 선수를 좀 늦게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은 부상을 통해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좋은 시나리오로 경기가 좀 흘러갔었다. 네, 운이 좀 많이 따랐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몬타뇨 득점 장면에서는 사실 박지수 선수가 그 이동준 선수가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경기 인플레이 도중에 쥐를 잡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집중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 전체적인 수비 집중력을 얘기할 수가 있고 수비 집중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최종 수비수나 골키퍼가 아주 그 좀 살아있는 모습만 보여준데도 그 전체적인 어떤 수비 집중력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중앙 수비수의 실수, 그다음에 송범 골키퍼, 과연 그 몬타뇨의 득점 슈팅을 물론 이제 공간을 내준 수비도 문제였지만 그렇죠. 그 어쨌든 슈팅 때리고 난 이후에 송범근 골키퍼의 대응이 좋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참 웃기게도 제가 입중계를 하면서 어쨌든 몬타뇨 입장에서는 김영민과 박지수를 상대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잖아. 그쵸. 뭐 그건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선수 대 선수 대결이니까 제가 몬타뇨 오늘 조용합니다.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뭐 안타깝네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바로 몬타뇨의 득점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뻘쭘해지는 또 추구와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 상황, 이 실점 장면에서 송범근 골키퍼의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골키퍼 출신이라는 게 여러분.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옹호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억지로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생각. 저도 주원 형이 이 장면 물어보실 줄 알고 네. 이 장면만 한 10번 정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앞에 4명이 있었고 쥐가 나긴 했지만 한 선수가 쓰러져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시야적인 방해도 있었고 잔디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바운드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송범호 선수의 실책성이 한 70% 정도는 될 정도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골키퍼들이 그냥 날아오는 이제 볼에 있어서는 세이빙을 빠르게 가져가지만 바운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가져가라고 네. 해요. 불규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늦게끔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뭐 먼저 누운 거죠 한마디로. 조금 미리 판단한 것 미리 같아요. 누워서 네. 생각보다 바운드가 좀 바운드가 크게 와서. 네. 네. 정확히 그게 바운드가 좀 더 낮게 왔으면 막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다운 해설이 얘기하는 거는 바운드를 보고 좀 늦게 떠라는 것은 좀 더 늦게 떴으면 바운드가 크게 뜨는 걸 보고 아마 네. 위에서 막아내는 그 그림 나올 수도 네, 있었을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넘어지면서. 그렇죠. 네, 세이브는 근데 좀 빨리 가져가면서 그렇지. 바운드가 좀 높게 생각보다는 자기는 이미 높게, 넘어져 있는데. 높게 네. 형성이 돼서 실점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워낙 이제 퀄리티는 최근에 있어서의 슈퍼컵에서의 폼은 그렇죠. 워낙 좋았던 선수고 A 대표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실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 시즌에는 그 중앙 수비 2명의 앞에를 박진섭 선수가 기가 막히게 좀 보호를 해줬거든요. 근데 박진섭 선수 이적 이후에 이
센터백이 뭔가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앞에서의 이런 수비가 좀 헐거워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몬타뉴 선수의 득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냥 경기를 보면서 아까 네. 이제 부천이 승격팀이기 때문에 전북이 쉽게 이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인천을 갔다 왔다 보니까 살짝 2부와 1부의 벽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고 경기를 봤는데 와, 이거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지 않았나. 전북도 아무래도 전북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슈퍼컵도 봤었고 그리고 저번 시즌 전북 경기가 유일하게 좀 완전 완승한 것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로 제가 끝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봤는데 와, 못다랑 이동준 선수의 이 합이나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제가 저번에 이동경 선수를 김천에서 봤듯이 그때도 김천에서 봤는데 너무 잘했었거든요. 근데 전북에 와서도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슈퍼컵에서도 박지수 선수나 송범근 선수가 그때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이렇게 후반에 좀 집중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또 후반 집중 잘하다 보면은 또 잘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부천은 이게 그 갈레고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게 또 운도 운인 그렇죠. 것 같기도 시나리오가 하고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그리고 감독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갈레고. 되게 네. 잘 보시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선발. 다음 경기 선발로 네. 빠르게. 네. 그리고 부천은 이제 안태현 선수라든지 신재현 선수가 이제 영입돼서 윙백으로 출전했을 때 약간의 좀 잘해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공수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줬었고 이영민 감독이 또 과감하게 전북을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승부수를 띄웠던 건 카즈 선수는 이제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중앙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데 카즈를 빼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인 김종우 선수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게 득점까지 나오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장면은 저는 부천이 당연히 잘한 거죠. 네. 예, 당연히 잘한 거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부천과 전북의 체급차를 봤을 때는 이건 전북은 비판을 세게 받아야 되는 경기임에 틀림이 없다.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받고. 그러니까 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쵸, 그쵸. 실수 하나하나 장면. 물론 실수 야 운대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뭐 2라운드도 운대 안 좋았어요. 3라운드 오늘도 운이 안 좋았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천과의 그 팀 경기에서는 운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전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홈에서. 그래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데 또 하나 여기서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후반전에 이제 이영재 선수하고 추마시가 교체 투입됐잖아요. 네네. 추마시. 추마시. 교체 투입된 이 두 선수가 경기를 망쳤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수만에게 비판을 갈 수는 없는데 패배의 원흉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영재 선수 중원에서 파울 완전 교체 투입됐는데 체력 쌩쌩하고 그런데 물론 교체 투입돼가지고 바로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집중해야죠. 집중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파울. 파울 안 해도 되고 기다렸다가 왜냐면 본인들도 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울하면 부천대 이득이야. 왜냐면 본인들이 그 시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파울했죠? 그 파울한 거 영향돼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킥 날렸다가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박스 안에 볼 투입되고 추마시 다시 교체 투입 때 추마시 수비 장면. 그쵸. 그 PK 내줬죠. 네, 그쵸. 파울했죠. 네. 예. 이게 때문에 교체 투입 때 두 선수가 이거는 패배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전체적으로 선발 출장한 선수들의 실수, 그다음에 교체 투입 때 선수의 집중력 이게 하나도 나와주지 않으면서 부천에게 승점 3점을 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북 입장에서는 경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라운드니까 괜찮아? 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경기는 너무 제가 감독이라면 화가 나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내일 훈련할 거 아니에요? 전 미팅 무조건 했습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냐? 이길 팀이야! 이길 팀이야!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예,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니들. 그쵸. 뭐 부천 승격팀이라고 해가지고 해빌라고 나왔냐. 그쵸. 니들 하는 장면들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다 잡아야 다 잡아야죠. 되는 네. 경기가 아닐까. 그쵸.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사실
이제 출전하지 않았을 때 공을 이제 피치 위로 던지면서 약간의 좀 이슈도 됐었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정종현 감독이 이영민 감독의 백스리를 파해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포 팀을 상대로 대전을 상대로는 사실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맞대응이 돼서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조금 더 내려서서 조직적으로 이제 수비를 갖춘 팀을 파해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부천의 K리그 1의 1승은 굉장히 좀 낭만이 있었다. 네. 멋지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갈레고가 이제 멀티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바산이 보고 바산이 잘하죠.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2부 리그에서 잘한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부 리그에 딱 올라왔을 때 야 되게 써 1부 리그에 야 그쵸. 2부하고 달라. 네. 물론 다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산이 보니까 졸라 출신인 거야. 네. 깜짝 놀랐어. 아니, 왜냐하면 다른 팀도 아니고 전북을 상대로 그렇게 여유 있게 트래핑하고 패스 넣어주고 했을 때 다 풀었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바산이 선수는 마지막 패스도 되고 네. 왼발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수비가 왼발을 또 막을 수밖에 없어. 치면 이제 왼발 막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레이오프에서 오른발로도 득점을 터뜨린다는 그런 네. 걸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패스도 되고 왼발도 되고 오른발도 된다. 그러면 막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2부라고 믿기가 조금 어려웠고 약간 해축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앞에서 하는 이렇게 막 계속 휘몰아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네. 선수들이기도 하고 슈팅 때리는 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거 좀 뭔가 해축 보는 느낌인데 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몬타뇨 선수 또 세레머니 할 때도 복근이 거의 뭐 진짜 빨래판이더라고. 근데 그 세레머니 되게 좋아해 몬타뇨가. 좋아해. 계속 그 이상한 춤을 춤을 계속 추는데 그걸 좋아해서 골 넣을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가서. 그 경기 안 뛰는 선수들은 그 조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거기 복근에다가 좀 이렇게 빨래 좀 옛날에 이제 옛날 말은 배꼽티라가 있었고 크롭티. 요즘 말로는 뭐 이거 크롭티. 크롭티라고 네네네. 해요? 그렇더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짧은 티. 그래요? 네. 그 탱크탑이라고 안 해? 그거는 또 다른 크롭티랑 탱크탑은 약간 좀 탱크탑은 쫄리는 탱크탑은 이제 쫄리는 그런 네, 탱크탑은 약간 수영복 같은 뭐 네, 이런 거 좀 아니야? 붙는. 왜 좋아하시죠? 아니 크롭티라고 해요? 예, 예.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크롭티 셀러브레이션 를 하는 거죠 사실. 네, 보면 다양한 세레머니는 뭐 관중들이 뭐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그걸 이제 K리그 2 있을 때도 골 넣고 자주 해가지고. 나는 좋아, 너무 좋아. 저도 네. 좋아요. 네. 좋죠. 네. 그랬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영민 감독의 인터뷰가 이 얘기가 있어요. 오늘 경기에 나선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는데 훗날 선수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자식이 말을 알아들을 때쯤 아빠가 이런 무대에서 뛰었다. 또 자랑스럽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야.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네.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좀 힘든 일이 있을까봐 네. 그 상황을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아. 골을 넣어도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골을 넣었어. 동점되면 어떡하지? 골 세레머니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 괜히 네. 내가 또 오버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상황을 못 즐기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설사 부천이 2라운드, 3라운드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승격팀이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날 경기만큼은 역사에 남는 경기죠. 그렇죠. 네. 즐겨야 된다. 멋진 무대에 뛰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울컥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제발 좋은 일 있으면 좀 그 순간을 제발 내일 모레 짜증나겠지. 내일 모레 또 안 좋은 일이 있겠지. 이 생각하지 말고 즐겨요. 그냥 온전히 좀 즐겨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겸손이 좀 깔려 있어서 그래요. 저희 이제 기조에. 제가 겸손히 아니 저요. 지금 겸손히 깔려 있어요. 저는 무조건 겸손. 네. 아니, 자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겸손의 문제보다 네. 뭔가 이 버릇의 문제가 아닌가. 버릇. 그러니까 너무 막 앞을 괜히 걱정하고 막 그런 어떤 멘탈의 문제가 아닐까. 네. 아마 백동규 선수는 아이들이 이미 좀 많이 커 있기 때문에 네. 이 인터뷰를 보고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네.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라운드까지 부천은 좀 확실하게 즐기는 그렇죠. 네. 기세를 또 올려야 돼요. 기세를 또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전북은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천한테 지는 거는 이뤄질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제주 대 광주 경기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이제 라이브로 입중계를 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경기를 왜 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그래. 이런 경기도 봐야 히드풋볼에서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었지. 만약 이런 경기 안 보다 하이라이트만 봤다. 아니 그냥 뭐 여러분 얘기는 들었겠죠.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런 경기도 봐야 할 말이 더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제주에 대해서는 코스타 감독, 새로운 네. 감독이 왔지만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별다르게 좀 평가 내릴 거는 저는 없어요, 사실. 많진 않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평가를 뭔가 이 기티스라는 그 선수가 들어왔을 때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즌에도 득점하는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선발 명단에서는 사실 원톱 공격수에 대한 선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이 남태희 코스타 신사한 축구에 특집이. 있어서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이 코스타 축구가 발현이 될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이탈로 선수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예, 이탈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제주는 본인들의 경기를 하기 좀 힘들었었고 그 전까지 제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뭐 광주가 굉장히 좀 힘이 느껴졌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정효 감독이 하려고 했었던 축구들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방에서 쓸데없이 볼을 버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볼을 만들어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패스는 주고 받긴 네.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어줄 그런 뭔가 외국인 선수라든지 강력한 그런 느낌은 좀 힘은 떨어진 없었다.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규 감독이 이제 이정규 감독의 축구를 이어받아서 오랫동안 같이 수석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그 그림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 명이 퇴장을 전반에 당했으면 그렇죠. 죽이든 밥이 되든 한번 그쵸. 여기서 한번 잡아놔야 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과연 선수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벤치에서 의지가 있었나? 라는 의심까지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의 빌드업은 사실 골을 넣기 위한 공격적인 빌드업이라고 하면 광주가 보였었던 빌드업은 그냥 패턴, 이제 패스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계속해서 좀 아쉽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제주는 사실 이탈리아 선수 퇴장에 대한 변수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네게바 이제 김동규 그 왼쪽 라인이 굉장히 좀 11대 11로 싸웠을 때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네게바 좋았어요. 네, 네게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전반전에 PK 장면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상은 선수가 PK 얻어냈을 때 김경민 선수는 그 화면에 잡혔는데 걸렸어. PK야. 이러더라고. 자기가 진짜 그랬어? PK야 이러면서 PK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제스처가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VR 가더니 취소됐잖아. 네, 취소됐죠. 그래서 갑자기 심판하고 얘기를 나눠. 내가 볼 땐 걸린 것 같은데 왜 PK가 아니지? 이러면서 너무 착해 경민아. 그럴 때는 좀 아니라고 좀 우겨야지. 아니 중계 걸렸어 PK야 이게 바로 다 나오고 이게 취소가 되니까 그 장면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었나. 취소는 합리적이었어요. 네, 취소는 네. 맞았어요. 네. 미리 좀 넘어진 느낌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김경민 골키퍼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머지 자기하고 부딪히긴 했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심판한테 이실직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걸린 것 같은데 이 장면이 너무 좀 진정성이 느껴졌다. 김경민 선수한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경민 골키퍼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좀 얘기해보거나 좀 아나요 스타일을? 아니 인사 정도는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ACL 티켓도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고베랑 광주 아침도 보러 가고 했었는데 광주에 가서 이제 좋은 GK 코치 지금 이제 수원 삼성에 있는 GK 코치를 만나서 자세 교정을 통해서 대표까지 됐거든요. 그 GK 신정한 GK 코치를 만나서 어떤 자세 교정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골키퍼들은 공을 막을 때 이제 좀 높게 서는 선수들이 있고 자세를 좀 낮추는 선수들이 있는데 김경 선수 자세가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스탠스 이제 준비 이 보폭 자체가 좀 넓었는데 그 신정한 GK 코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서 그리고 이제 발밑도 굉장히 광주에서 많이 이제 패스 훈련이라든지 세션 같은 걸 참여하면서
발전이 돼서 사실 K리그 지금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하나잖아요.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군요. 그쵸. 우리는 되게 자세가 낮으면 좋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GK 코치를 만나서 자세적인 교정 이런 것도 받고 이조영 감독 밑에서 이제 발 밑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지금 뭐 K리그 1에서는 굉장히 좋은 골키퍼 중에 하나죠. 네. 그 2007년생 금호고 출신 김용혁이 선발 출장했는데 좀 뭐 할 코멘트가 있나요? 코멘트요? 네. 좀 웨이트 좀 더 하고 네. 이 몸빵을 좀 키워야 된다. 네. 근데 뭐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고 빌드업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면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어린 선수니까. 네. 네. 근데 어차피 이 19살 때는 뼈가 다 아직 안 아물었어. 그렇기 말라. 또 1년 1년 이 피지컬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시즌 부딪히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2, 고3 때 이제 대학 팀들하고 연습 경기하면 무슨 이게 뭐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정도로 무슨 아저씨들이랑. 몸이 소들도 컸죠. 아니고 몸이, 몸이 근데 별로 1, 2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 어떻게 본다면. 맞아요. 그래봤자 우리랑 뛰는데 대학교 4학년 선수가 나오겠어요? 다 1, 2학년 선수 맞아요. 나온단 말이야. 고2, 고3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너무 빡센 거야. 너무 그죠. 무섭고. 몸싸움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그냥 무방하지. 그냥 부딪히면 저 라인 밖으로 저 나가 있는다고 그러죠. 라카름 쪽으로 그 쓰러져 있는 거. 진짜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팔뚝이 저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진짜 엄청 말랐었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 갈비뼈가 다 보였었어요. 이렇게 어머나.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 피지컬이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와 대학 선수들하고 만나면은 되게 빡셌던 기억 나는데 이 선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특히나 중앙 수비수 선수들은 대단한 거야. 그렇죠. 네. 1년 다를 거야. 아마. 그쵸. 여기서 버텨내고 본인이 진짜 몸싸움 하고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면 진짜 1년 뒤에 가치는 뭐 진시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지 그 지난 시즌에 김천 상무관 전북 현대 이적한 친구 변준수 선수라든지 그 친구들도 사실 피지컬은 있었지만 1년 성장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K리그 1에서 1년만 버텨낸다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주 얘기 잠깐 하자면은 권창훈 선수가 제주로 이적해가지고 활약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타 감독은 권창훈 선수에 대해서 익숙한 대표팀에서도 이제 익숙한 선수였으니까. 네. 근데 경기 초반에 사실 권창훈 선수의 그 빅찬스 미스는 굉장히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신상훈 선수가 이제 PK 얻어낼 때 그 패스도 권창훈 선수가 넣었던 걸로 막혔지. 기억하는데 원래 권창훈이라면 조금 발 밑에 탁 이제 슈팅할 수 있게 맞춰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날의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는 권창훈 선수가 좀 1라운드 때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또 섬 건너왔으니까 조금의 적응 시간 주면서 권창훈 선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훈이 아내하고 같이 왔나? 그 이수잖아요. 그렇죠. 정이수. 네. 그 뭐야 송민구 선수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네. 그런데 둘이 보기 되게 여전히 좋더라고. 당연히 좋아야지 부부인데. 보기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권창훈 선수가 전북에서 지난 시즌에 약간 살아날 기미를 보여줬었고 풀백 포지션에서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풀백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풀백 쉽지 않던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즌 막판에 전북이 큰 힘이 됐었고 컨디션이 그래도 오랫동안 좀 다운됐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좋은 하나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창훈 선수가 되겠고요. 광주 아쉽습니다. 네, 뭐 보면서 어땠어요? 아니 제가 이번에 개막하면서 제일 재밌던 경기가 전북 부천이었다면은 제일 답답시리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제주에서 좀 비교적 초반에 퇴장을 당한 거는 근데 좀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후반에 좀 집중을 해서 무승부로 갔던 건데 저는 그 점은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제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광주는 퇴장 상태에서도 무승부였다는 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정말 쉽지 않겠다. 시즌 끝날 때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팀이긴 했어요. 이번 라운드 들어서. 그렇죠. 봤을 때. 네, 뭐 부천 경기도 우리가 바꿔 물론 이제 한 라운드 이제 1위 1비하고 확 바뀌는 게 이제 팀들의 분위기지만 1라운드만 봤을 때는 제일 걱정되는 팀이 광주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따끈따끈한 경기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입중계를 끝내고 돌아온 경기가 되겠는데요. 대전 대 안양 경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경기 자체는 너무너무 전 네. 재밌었습니다. 네, 1대1 뭐 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경기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북대 부천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사실 팀 대 팀으로 만나서 맞다이 떠서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대전이랑 안양 경기였다. 네. 팀적으로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가장 좀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실수 없이 너무 잘해서 득점도 많이 나지 않았고 이랬었던 경기 같은데 어쨌든 뭐 1대1 이제 득점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득점이 있었는데 밥신 선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점은 굉장히 좋았었고 이제 서진수 선수가 저는 전반전부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안양이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라인도 좀 높이고 압박의 강도도 좀 강하게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컬러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올 시즌 강등에 대한 꼴찌만 안 하면 강등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병헌 감독이 분명히 동계 때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2-3배 정도 빡세게 했대요. 네. 동계 훈련 자체를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면서 강한 압박, 에너지 레벨 좀 지난 시즌에 늪을 만들어서 카운터를 통해서 득점을 했다면 올 시즌에는 뭐 강한 하이프레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미들 블록을 형성을 하고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이창용이라든지 토마스 선수도 간헐적으로 측면에서 올라가서 공격에 관여하는 패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못다의 빈자리 유키치 선수가 9번 자리에 있으면서 안양 선수들이 크로스 타이밍이 왔을 때 크로스를 주저하거나 약간의 좀 멈칫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엘크라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엘크라노 선수에 대해서 제가 구단에 물어봤을 때는 이 선수는 높이보다는 조금 많이 이제 뛰면서 기회를 창출하는 유형의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리그에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안양이 전반전에 준비를 해왔었던 이 경기력을 대전이 너무 빠른 전환으로 잘 풀더라고요. 전환을 통해서 니네 압박 들어와봐. 안양이 압박 들어오면 우리 압박할 거야라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빠르게 전환해야지. 전환하고 서진수가 돌아서서 기회 창출하고 측면으로 이제 류빅소는 굉장히 좀 열심히 뛰어주고 엄원상이 약간의 발목 부상으로 오늘 경기 이제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주앙 빅토르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토마스한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대전이 분위기를 살리려 치면 토마스가 막아내고 그쵸, 네. 토마스가 막아내고 그쵸. 제가 이제 입중계 중에 이랬거든요. 야 토마스 저 정도인데 네덜란드 국대 안 되냐? 여러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네. 채팅창에서 네덜란드에 저런 친구 한 트럭 있을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너무 잘하는데 그냥 담백하게 너무 잘해 토마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토마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던 네. 그러면서 좀 대전 입장에서는 토마스만 없었더라면은 그쵸. 훨씬 그쵸. 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대전의 득점 장면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빠른 역습을 통해서 루빅손, 주민규 그다음에 이 서진수까지 네. 그것도 서진수가 만들어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진수, 루빅손, 주민규 다시 서진수. 세대에 들어온 네. 서진수가 들어와서 헤더 이것까지 너무 아름다웠던 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이제 카운터를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득점할 수 있게 올려주는 장면은 정말 시간이 약간 천천히 가는 것처럼 크로스는 굉장히 구질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대전도 이제 이명재 선수를 김문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게 활용을 해서 백스를 만들고 간헐적으로 이제 김봉수라든지 이순민 내려서 이제 계속해서 좀 약속된 패턴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루빅손을 안쪽으로 활용을 했다가 바깥쪽으로 했다가 이 약속된 패턴에 있어서 뭐 3-2-5 대형을 만든다든지 전방에 있어서 약속된 빌더 패턴들이 나왔었는데 주앙 빅토르가 컨디션 좋을 때 이제 토마스가 막아주고 그리고 디오고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높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크로스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FC 안양은 이제 김영찬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높이적으로도 잘 이제 방어를 했었고 마지막에 있어서 건경 선수가 이제 경기 직전에 이제 파울 범하면서 김현욱 선수의 이제 PK가 있었는데 전북 현대에서 이적해온 김정훈 선수가 정말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내면서 승점 1점을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물론 먼저 PK 얘기를 했으니까 PK 얘기를 하자면 그 김현욱 선수가 실축을 한 거잖아요. 네. 되게 맞기 편한 높이 아니었습니까? 그쵸. 잘못 찬 거죠 사실. 사실 허리 높이는 PK에 있어서 골키퍼가 가장 맞기 좋은 코스거든요. 방향만 네. 잡으면 네, 그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속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골키퍼가 너무 맞기 쉬운 그런 코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디오고가 투입이 됐습니다. 위력적이죠. 몇 번 볼터치를 봤을 때는
유연함이 있다라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네. 디오고 1라운드도 슈퍼컵에서도 봤다시피 이번 라운드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디오고 선수가 들어가니까 주장창 거기만 보더라고 또 너무 이제 날로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근데 봤을 때 그게 킥이 너무 부정확하고 별로 지금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니까 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대응이 또 안양 쪽에서 그럼 다 되니까. 들어갔고 그쵸, 그쵸. 예. 좀 흔들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약간 슈퍼컵 때 괜히 보여줬어 디오고를 살짝 숨기고 있다가 개막전 때 딱 내보냈었는데 슈퍼컵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마 이 중앙 수비수도 슈퍼컵 보고서 진짜 긴장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물건 들어왔다 이거는 둘이서도 못 막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선수들은 대응을 하죠. 그러면서 교체 투입 통해서 막 뭐 여러 높이 좋은 선수를 넣다 보니까 디오고 선수에 대한 대응이 됐었던 것 같고 상암에 호날두 왔었던 거 기억하죠? 네? 상암에 호날두. 상암 호날두 네. 알죠? 예. 그 호날두가 될 것이냐 말컹이 될 것이냐. 디오고? 네. 야, 상암 호날두하고, 그러니까 FC 서울 호날두하고 네. 디오고 얘기하는 건 이미 디오고가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호날두도 진짜 좋은 선수라고 봤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누가 어깨 빠지기 전 누가 못 쓴 거야, 그러면? 뭐 FC 서울 전술에 있어서 좀 안 맞는 옷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호날두도 야 진짜 빡빡하다. 얘 막으면 쉽지 진짜 않다. 쉽지 않겠다는 느낌 들었었거든요. 근데 잘 풀면 말컹 안 되면 호날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슈퍼컵하고 1라운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대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급했어요. 특히나 후반 막판에. 그렇죠. 후반에는 네, 후반 20분 어. 남았을 때 더 침착하고 더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저는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장면은 꽤 괜찮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안 좋았던 장면은 디오고 앞에 보고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위치에서 크로스를 날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멀리서 크로스 올릴 것 같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은 폼만 봐도 얘 올리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사실 탁 밀어놓고 그쵸. 이제 스윙하는 장면만 시점만 돼도 얘 어떤 식으로 킥이 날라오겠구나. 그럼 대응이 돼요. 아무리 디오고라도 뭐 그 다국발에 장사 있습니까? 네. 두세 명 달라붙어가지고 헤딩 뛰면 디오고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대응이 가능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수비가 가능한데 네. 뭔가 크로스 올리려고 해도 짧게 주고 뭔가 컵백 형식으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크로스 올리는 척 오늘 크로스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짧은 패스로 주고받으면서 스루 패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걸 몇 가지를 좀 섞어줬더라면은 네. 훨씬 더 좋은 네.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있어서 좀 연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울산이나 전북에 김시욱 선수가 있었죠. 그 친구도 사실 주구장창 제가 직접 당해봤잖아요. 대놓고 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서 엄청난 위협을 그렇지.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전도 연습을 해야 된다. 뭔가 이 패턴에 의해서 김신욱 떨어지면 대갈사비로 싹 넣어주는 거. 그렇지.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김신욱을 보냐. 좀 이렇게 보되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다양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네. 그냥 김신욱 대가리가 떠있대 저기에 그냥 보인대 뭘 잡는데 앞에 보잖아 일단 그럼 나도 좀 만들어져 하다가 아니 김신욱 워낙 크니까 그 대가리가 이렇게 떠있으니까 저기에 좀 갖다 좀 될 것 같대 그 자기도 모르게 킥을 때린대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좀 홈에서 사실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슈퍼컵도 치르고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무조건 승점 3점 그렇지. 획보를 해야 돼. 그게 보였어. 이런 심리적인 좀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FC 안양은 사실 지난 약간 부천과 오버랩이 될 정도로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인 개막전에서 울산 HD를 1대0으로 모타 선수의 득점을 잡아냈었고 그러니까 부천의 경기를 이제 전북과의 경기를 보고 위반 감독이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대전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급 차이 그래도 베스트 11은 괜찮겠다라고 조금 더 FC 안양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비길 수 있지 우리 원정인데 근데 우리가 준비해왔던 경기력만 보여주자 실점하지 않고 그렇게 좀 경기를 대응을 했던 것 같고 대전은 전반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에는 사실 볼도 빠르게 좌우 전환이 되고 돌아가고 플레이도 우리가 준비해왔던 대로 어느 정도는 흘러가지만 득점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후반엔 득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후반전엔 굉장히 좀 급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우리가 지금 바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인터뷰는 저희가 좀 따오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후반에 시간이 맞아. 별로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황선홍 감독이 천천히 하라고 맞아. 했어요. 제대로 봤어. 맞죠? 맞아. 네.한 5분 정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네. 남았으면 오히려 막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도 그거 보면서 그래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네. 되게 급해 보였어요. 그쵸. 특히나 그 와중에 제일 급한 사람 누구였냐? 현욱이. 네. 그러니까 형한테 약속 있었나? 왼발 스틱 때렸을 때 욕 오지 먹었잖아. 그 중거리 스틱이야? 그거 땅볼로? 주면 되지 왜 그 벽에다 때리냐. 그거 하고.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부담 받아가지고 PK 났는데. 거기서 오히려 가운데 볼 넣어줬잖아. 네. 그 주고 그때 크로스 그쵸. 쐈으면 오히려 위력적이야. 맞잖아. 거기서 부담 받고 이제 PK 났는데 원래 거기서 현욱이가 파넨카를 잘 차요. 완전 깨돌이야. 근데 부담을 받은 거 자기도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번 코스, 2번 코스 있는데 본인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대로 찾는데 걸린 거지. 그 PK도 원래 엄청 이 머리에 두뇌 회전 속도가 빠르고 빠르죠. 생각이 진짜 빠르죠. 잡기도 네. 능하고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오늘 경기나 김현 선수 플레이를 네. 봤을 때 한 번 급해지면 그쵸. 한도 끝도 없이 급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돼. 맞아. 본인보다 그냥 똑똑해가지고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굉장히 똑똑한 미드필더. 아 그래요? 네. 잡기도 능하고 다 잘해요. 아 그럼 좀 침착함만 좀 그렇죠. 있으면 되겠는데. 그 주원 형이 어드바이스 해줬다고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그게- 침착해라. 그래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좀 경기를 마지막에 좀 흐트러놨어. 맞아요. 산만하게 만들었어. 좀 욕심이 조금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욕심이 좀 네. 있었어. 왜냐하면 네. 이제 많이 영입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보여줘야 보여줘야 되는 되거든. 그쵸.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것도 이제 감독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너는 뭐 이것만 해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괜히 골 넣으려고 그랬다가 꼬입니다. 그러니까 FC 전향은 이제 PK 득점이 있었잖아요. 이태희 선수가 크로스 했을 때 이명재 선수 이제 손에 맞으면서 이제 PK 차는 이제 몸의 동작을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상체 모션으로 골키퍼를 잘 속이더라고요. 근데 김영 선수가 같은 왼발이지만 김정우 선수에게 완전히 절로 찰 거라고 모션이 거의 읽혔기 때문에 차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실축하면서 1대1로 좀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김영 선수의 PK 놓친 그 장면, 그 코스를 정했던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샀을 때 왼발로 찼잖아요. 왼발로 차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왼발잡이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이제 임팩트를 씌는 게 훨씬 더 볼이 빠르잖아요. 네. 사실 바깥쪽으로 밀어 차는 것보다 왼쪽 차는 것보다. 그래서 좀 강하게 거기에 자신감 있게 찼는데 그게 그 김원일 원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 이제 좀 깨돌이스러웠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가 좀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네, 라는 딱 거죠. 걸린 거지. 네, 딱 걸린 네. 거지. 그냥 눈에 너무 보였던 네. 거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었죠. 차라리 임팩트 한번 보여줄 거면 파넨카로 그냥 중앙으로 그 그냥 친구 원래 홈에서 파넨카를 그냥 잘 팍- 차는 친구야. 네. 파넨카 했으면 야, 그 들어갔어. 상황에서 나 솔직히 얘기할까?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여기서 놓쳤잖아. 난 진짜 찰 줄 알았어. 아유, 파넨카. 급했고 성급했고 정말 김현우 좀 꾀돌이라며 다음부터 좀 침착하게 해로 지금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김현우 선수가 너무 경기를 산만하게 만들어로 끝났잖아. 근데 파네카에서 쳐 막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니 경기도 다 망쳐놓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 파넨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저는 파넨카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막혀도 이렇게 막히는 게 낫지. 파넨카에서 막혔잖아. 작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파넨카 찼으면 들어갔다. 그 정도 강심장이었어. 난 그 정도까지 생각해. 난 진짜 파넨카 찰 줄 알았거든. 네. 왜냐면 일전에도 지난 시즌에도 파넨카로 몇 번 맞아 몇 번 찬 적이 했기 있어요. 때문에 지난 시즌에 맞아요. 네. 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야 여기서 파넨카 차가지고 들어갔으면은 미쳤다. 근데 저도 김영 선수가 왼발 이러면서, 퀄리티가 지난 시즌 막 주민규 선수 헤더골 할 때 코너킥도 잘 올려주고 그렇게 무난하게 찰지 몰랐어요. 이렇게 뭔가 치고 차든지 저도 막 이렇게 틀어 차든지 뭔가 이제 변칙을 좀 줄 줄 알았는데 무난하게 그렇게 찬다 그 코스로 그것도 있었다. 차기 전에 심판이 볼을 한번 건드렸어. 맞아요. 거기에 있어서 한번 그랬나? 루틴이 맞아, 깨진 맞아, 거야. 맞아. 그랬나? 못 네, 봤어. 그게 좀 이거는. 컸어. 네, 페널티 스파에서 좀 앞에 있었다고 아. 한번 삐빅 한 다음에 맞아. 네. 좀 제대로 놓으세요. 이러니까 본인의 그 루틴대로 가지 못했었던 거기서도 아마 고민했을 거야. 어디로 차지? 거기서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맞아.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거든. 이게 진짜 그지같이 예민한 게 뭐냐면 이게 프로 대 프로 대결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현 선수 파네카 차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준비 다 됐어. 그래 찾아. 했는데 삐빅한 거야. 볼 옮기래. 옮겼어. 그럼 그래도 파네카 차면 되는데 이제 나 같은 선수는 이거 차지 말라는 계시야. 거기서도 부담 받는 거지. 이거 느낌이 분위기가 차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구나 지금. 내 느낌이 아닌 거구나. 이거 흐름이 그런 공기구나. 라고 해서 바꾸는 맞아. 경우 있잖아. 네, 뭔지 알지? 맞아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부담 받았을 거야. 쓸데없는 생각 네. 많아져가지고 막.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김현 선수가 굉장히 좀 경기 끝나고 나서 오늘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과가
만들어졌다. 경기 봤어요? 온다고 못 봤죠? 오면서 봤습니다. 아 봤어? 네, 준비하면서 이제 화장하면서 어. 네. 네. 그래서 이게 막 깊숙하게는 못 보고 네. 이제 이러면서 봤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멤버는 저는 슈퍼컵 때도 그렇고 이적해온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루빅손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루빅손은 워낙 이전에 있을 때도 잘해와가지고 헌신적이죠. 예, 여기서도 잘할 것 같은데 항상 뭔가 결과가 늘 아쉬웠던 것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조금 부담감이 좀 크지 않았나. 이제 좀 내려놓고 좀 침착하게 했으면은 충분히 잘할 것 같고 안양은 키퍼 김정훈 키퍼님 고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안양은 이제 뒤에서 잘해주는. 왜냐면 제가 이제 해축은 맨시티 팬인데 돈나룸마가 오면서 엄청 안정적으로 그렇죠.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양도 이제 뒤에서부터 잘 안정감 있으니까 위에도 잘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다솔 골키퍼가 이제 부상이잖아요. 재활하고 아직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훈 골키퍼를 영입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김종훈 골키퍼가 사실 이제 전북에서 이제 김종훈 골키퍼 때 미안한데 딱 봤을 때는 22세 이하 자원 아닌 것 같잖아요. 전북에서 22세 맞아요. 자원으로 활용을 네. 많이 아, 했었어요. 그래요? 많이 했었죠. 예. 근데 기회를 그런 느낌 22세였어요? 아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야. 큰일 나지 지금. 아니. 그래도 어려. 지금 24살이나 3살밖에 안 돼요. 어려요. 안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또 활약을 해준다면은 아주 뭐 골키퍼 인생 기니까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김종원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안양의 최건주 선수. 저도. 잘 어울려요. 네. 근데 힘 좀 빼야 돼. 아니 근데 저는 FC 안양에는 좀 그래도 네. 잘 어울리는 선수가 영입이 됐다. 대전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나? 그 경고받고 이런 거. 아, 이창한테 뭐, 비비고 뭐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뭔가 좀 슈팅 장면에서도 네. 조금은 급한 힘이 들어가고. 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이 친구가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 뛰면 걸릴 정도로 스피드가 나온대요. 37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순간 자기가 가속이 재봤대. 빨라서. 너무 빠른 선수예요. 근데 이 햄스트링이나 이 스피드가 시즌 초반에는 막 나가거든. 그럼 포인트도 올려요. 근데 중반으로 갈수록 이게 햄스트링 관리나 이런 스피드가 살지 못하면서 중반으로 갈수록 뭔가 이 포텐이 안 터지고 계속 좀 정체되는 느낌이 있는데 조절해야 돼. 네, 안양에 와서는 조절하면서. 이제 한 시즌을 좀 길게 보고 초반에 반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최건주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했냐면 이 선수가 스페인에 있다가 그 갑자기 이적을 하게 돼서 30시간 비행기 타고 또 어렵게 FC 안양에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대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급한 면은 있었지만 FC 안양에게는 그래도 카운터를 가져갈 때의 속도는 좀 맞는 듯한 좋지. 영입이었다. 너무 빠르지. 보고 있고 대전은 오늘 경기에 또 하나의 특이점은 22세 카드를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엔트리를 18명만 18명. 두고 운영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다. 늘법도 한데. 네, 그러니까요. 뭐 돈이 네. 없는 팀도 아니고, 네. 뭐 그리고 홍병기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도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뭐 이번 1라운드 보면서 막 10분 15분에 교체 아웃된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22세 완화 룰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괜히 내가 미안해지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미안하죠? 아니 좀 안쓰럽잖아요. 막 이 15분 만에 빠지고 막 그러면. 그걸 기회를 얻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K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뛰셨던 분들의 안쓰러움이고 어. K리그 가서 이제 벤치를 지키고 뒤에서 훈련을 했던 선수들은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 22세 이하. 우리 골키퍼들은 사실 22세 이하 룰에 들 확률이 그치.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았던 선수들은 굉장히 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었던 뒤에서 바라봤던 그렇지. 선수들은 그거라도 얼마나 좋아. 22세 카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아니 저는 근데 애매하게 24, 네. 5이면 얼마나 부러워. 그 대전의 지난 시즌에 그 얘기가 너무 웃겼는데 김현호 선수가 막 15분 20분 만에 빠지잖아요. 근데 항상 그 벤치를 본대.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왜 준비를 안 하지 하고 끝먹고 봤는데 이미 교체 사인 이미 와서 다 있고 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뛰는 선수들은 이 신경 쓰이고. 시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권경원 선수 PK 내준 거 있잖아요. 그 PK 줄만한 장면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이것만 마지막에 얘기해 봅시다. 저는 적절. 저도 정신 같아요. 그거는. 네. 적절하다. 네. 근데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도 많은 경기를 보다 보니까 나는 권경원 선수가 참 좋은 선수고 국가대표급 선수잖아요. 국가대표 출신 선수잖아. 경험도 많고. 근데 지난 시즌에도 뭔가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쓸데없는 파울인가 뭔가 좀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닌가? 맞아요.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있죠. 권현 선수도 원래 센터백을 봤던 선수 아니잖아요. 미드필더도 보고 센터백도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튀어나가거나 이 경합에 있어서 좀 강하게 들어갈 때가 있긴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권경원 선수가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장면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진짜 이번의 장면에서도 사실 본인 때문에 경기를 질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전과 안양 경기에서 안양의 승점 1점은 굉장히 소중한데 또 원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전과 안양, 오늘 있었던 경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말이 안 되는데, 오늘? 그런가요? 저 그냥, 네. 삐삐가 이제 스피너로서 네. 또 여성 패널로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특히나 이거 K리그이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를 많이 본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맞아. 그 여성 패널들이 이건 다른 여성 패널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용어 있잖아요. 용어. 네. 진짜 코너킥, 네. 슈팅, 뭐 교체 이런 용어 쓰는데도 어색해해요. 왜냐면 많이 입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몇십 경기를 이제 현장도 가고 입중계도 하다 보니까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안 어색하니까 듣는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용어 뱉는 거는 저보다 나았어요. 그런가요? 저 해설위원 아니에요. 네. 이제 해설위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일이 네. 역대급인데 오늘 속도감? 왜요? 진짜 텐션이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아. 우리 지금 텍스트 기간 굉장히 많았는데 90분 딱 했거든요. 네. 흐름 완전히 지금 제대로 고속도로 타고 왔습니다 깔끔했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주원 해설의 그 몇십 년 전 영상부터 지금 다 찾아보고 있어요. 해설위원의 뭔가 롤모델. 오. 무슨 나 개소리하지 마 진짜야? 왜요? 거짓말이잖아. 봤어요 그거. 뭐 자 보자 뭐 이런 거. 그걸 왜 봐? 해설이 아니라 방송을 배운 거 아니 아니에요? 방금 해설 실제 해설에서 자 보자 이러면서 막 방금 너무 자 좋아요. 보자 안 했어. 뭐라 그랬어? 자 보자 이렇게 한 거지. 한 번 했지. 저도 맞습니다. 네. 방금 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 보지 그래서 마세요. 배우고 있어요. 오. 오늘 그 주한 형 네. 톤이랑. 알겠습니다. 라이브로 이제 1라운드 처음으로 해봤는데 뭐 두 분의 이야기는 들었고 어땠나요? 오늘도 너무 재밌게 또 K리그 얘기한 것 같고 1라운드 이제 변수도 많았는데 1라운드 진짜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좀 눈이 즐거웠었던 K리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그거 까먹었다. 방송 전에 제가 삐삐랑 얘기한 게 있거든요. 야, 삐삐 너 왔으니까 우리 마지막에 너랑 작은 코너 같은 거 하자라고 했는데 삐삐와 저와 이제 승부 예측. 좀 이슈가 될 만한 경기 딱 한 경기 해서 네. 300개 빵. 300개 빵. 별풍선 300개 빵. 딱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300개 그 방송 찾아가서 300개 쏘는. 네. 300개 빵. 혹시 같이 걸어주세요. 100개 얹으세요. 저도 네. 100개 얹어서. 진짜로? 100개가 얼마예요? 네. 10,000원입니다. 100개 얹으세요. 100개 얹을게요. 500개. 네. 500개? 네. 네. 그럼 500개 어떻게 해야 돼? 큰데요? 저희가 이기신 분한테 하나 준다고? 되죠. 안양 제주 해볼까요? 안양 제주. 음. 좋습니다. 안양 제주? 저는 안양에 걸겠습니다. 안양 승해? 네. 저 이거 무승부 가겠습니다. 무승부. 네, 무승부. 오케이? 저는 안양. 안양. 오케이. 네. 만약에 제주가 승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오케이. 예, 저는 이거. 네. 안양 제주 저 무승부. 안양 제주 했을 때 안양 승으로 네. 했습니다. 네, 이게 짧게 마무리를 이렇게 승부 예측 500개 빵으로. 500개 센데요? 500개 셉니다. 500개 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삐삐가 이기면은 내가 삐삐한테 300개 주고 본인들이 100개씩 주는 거예요? 무조건 100개는 나가는 거네. 팬가입 그냥?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방송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 숲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K 라이브였었고요. 이 방송은 또 다시 유튜브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다음 라운드 시간도 또 이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700분, 800분까지도 들어오셔서 보셔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